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이아제이입니다. 제가 질문을 또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막 그렇게까지 호흡을 의식해서 해야 하나요? 그렇게까지 의식을 해서 연구계를 들어야 하나요? 그러면 연구계는 얼마만큼 어떻게 또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의식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물어보셨거든요. 뭔가 플러스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더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버겁다라고 스스로 느껴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연습을 할 때 계속 뭘 더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오히려 노래가 안 돼요. 근데 제가 교육하고 있는 또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막 이것을 더 해야 하고, 이걸 더 해야 하고,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는 있지만,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본 상태에서 뭘 더 하고, 더 하고, 더 하고, 아, 정말 머리가 아프다, 복잡하다, 왜 이렇게 할 게 많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자기가 이 정상 상태가 아니에요. 대부분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을 했을 때 정상 수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더 오버를 해서 뭘 더 잘하게 되고 이게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상태, 가장 정상적인 상태에서 가장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서 가장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궁극적인 거는 열심히 하는 것,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연스럽게 하는 것마저도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라인을 찾자라는 거죠. 그냥 자기는 노래를 하고 말을 할 때 이게 자기가 봤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뭔가를 더 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 해요. 근데 제가 금방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정상 수치보다는 마이너스 상태예요. 예를 들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사람들은 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가만히 있는 자세가 올바른 자세가 이미 아닌 거예요. 컴퓨터를 오래 하는, 핸드폰을 보는 뭐 그런 습관 때문에 이미 거북목이 가만히 있을 때도 되는 현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그 자세. 자기 스스로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이미 마이너스 상태인 거예요. 자세가 이미 안 좋은 그런 습관들 때문에 흐트러져 있고 그게 이제 하나의 나의 편한 자세로 자리 잡았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몸은 힘들어 하거든요.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다, 이게 내 자세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몸은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척추 측만증 오고, 나중에 이제 자세에도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이제 발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오버를 해서 뭘 더 해보자, 잘해보자 이런 개념보다 착각하고 있는 그 자기 자연스러운 상태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마이너스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그냥 가만히 잘 편하게 앉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 이제 보면은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야지 이게 바른 자세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기는 편하게 앉았다라고 하지만 이미 자세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자기가 나는 편한 상태인데 라고 착각하고 있는, 비틀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나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정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자기는 이렇게까지 내가 비틀어져 있는지. 근데 교정사들은 그걸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영국이나 호흡이나 이런 것들도 아 이렇게까지 호흡을 써야 하나요? 호흡을 의식해서 해야 하나요? 영국에도 이렇게까지 의식을 해서 이렇게 들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지만 이미 호흡도 마이너스 상태예요. 안 되어 있는 삐뚤어진 상태라는 거죠. 기본만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해야 되는 그 기본만큼도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영국에도 여러분 막 이렇게 열어서 막 오버를 해야 될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여기가 많이 수축이 되어 있어요. 목도 되게 많이 이렇게 짜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누르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목에 부담을 이미 많이 주면서 얘기를 하는 상태를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 이게 그냥 자기 목소리인 줄 알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자기가 항상 냈던 테크닉이고 그런 식으로 노래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자기의 그냥 기본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하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뭔가 잘못된 시작점에서 비롯된 습관, 그리고 뭐 잘못 배워서 가지게 된 안 좋은 습관,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도 뭔가 위축을 많이 쉽게 받는 사람들이라면 남 앞에서 말을 하고 노래를 할 때 여기가 정상 수치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 작용을 하는 상태가 아니고 다 이렇게 수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람이 긴장하면 막 이렇게 어깨가 막 이렇게 쭈그러들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경직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미 이완되어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경직되어 있는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요, 잠을 자는 사람을 봐도요, 잠을 자고 있는데도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을 잘 때는 진짜 힘이 쫙 풀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사지를 예전에 제가 한동안 저도 너무 일이 고돼가지고 꾸준히 받으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마사지를 해주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모저모 이제 이완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근데 그냥 자기들이 가만히 누워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다 힘을 주고 누워있대요. 근데 마사지를 받으려고 하거든. 그리고 누워있는 상태라면은 대부분 이제 편안한 상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누워있는 그 자세조차 불편한 자세로 있는 거예요. 몸에 힘이 딱 들어가 있는 상태로 누워있는 거죠. 편하게 누워있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요가를 배울 때를 또 떠올려 보면요. 요가를 배울 때도 맨 마지막에 저는 이제 항상 몸을 풀어주는 형태로 끝을 맺는 그런 요가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요가 선생님이 인도에서 진짜 요가를 오래 하신 분이셨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한테 저는 배웠는데, 그분이 맨 마지막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미간에 힘 푸세요. 입 주위 힘 빼세요. 눈에 힘 빼세요. 이런 얘기를 정말 고요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들으면은 해봅니다. 아, 풀어야 해. 이러면서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은 풀려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가만히 이제 풀어, 이제 누워있다라고 자기도 착각을 하죠. 그냥 자기 편안한 상태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은 암암리에 근육들도 조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평상시에도 습관처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식부터 완벽하게 깨져야 해요. 이걸 더 해야 되고, 이걸 더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기본적인 그 라인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멀어져 있는 상태고, 잘못되어 있는 상태고, 교정이 되어야 할 만큼 삐뚤어진 상태,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상태, 마이너스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더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수치에 이제 들어서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러면 영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영국에 대해서 이해하시려거든 제가 예전에 올려놨던 영국에 관련된 영상을 먼저 보시고 다시 이 영상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영국에를 든다. 그 느낌을 잘 찾기 위해서는 너무 오버해서도 안 되고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괜히 막 이렇게 돼요. 이렇게 괜히 연구에 든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품을요, 여러분. 하품을 하듯이 연구회를 열면 된다라고 하는데 하품할 때 0.5초 그 느낌 있죠? 이렇게 하품이 막 진짜 이렇게 시원하게 나잖아요. 여기 안쪽부터 막 이렇게 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쪽을 시작점으로 둡니다. 그리고 하품을 하는데 0.5초간 하는 그 느낌을 여기서 가지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저도 지금 말할 때 영국에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국에 들고 있다는 게 오버해서 이렇게 든 게 아니에요. 말할 때는 막 이걸 오버해서 막 이렇게 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0.5초면 좋게요. 말할 때는 한 0.3초 정도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는 느낌을 느끼고 말을 시작할 때의 그 걸리는 시간 정도, 그것을 이 정도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0.3초 하품을 하는 거예요. 0.3초 하품하는 그 느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영국애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국애가 작동하네요 라고 얘기를 또 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이완이 된 상태로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뭐 우아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고급스럽게 얘기하고 싶어서 영국애를 따로 배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이스 이제 트레이닝을 제가 할 때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목 상태를 그냥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 여기는 항상 하품하는 느낌의 그 0.3초, 0.5초 정도의 그 느낌으로써 이완이 되어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필수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품을 0.3초, 하품할 때 그 느낌 0.3초 느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0.3초 하품, 인위적으로 하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기가 이완이 되어 있는 상태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를 뭐 더 이완을 시켜서 얘기를 하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미 사람들이 답답해요. 이미 여기를 많이 이렇게 조우고 있고 압력을 가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완을 시켜서 자꾸 얘기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그게 정상 수치고 정상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리고 노래할 때 적용시킬 수 있는 영국에는요, 중음까지는요, 여기서 느낌을 잡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영국에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입천장의 여기 뒷부분. 여기 있기 때문에, 영국에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여기만 이제 신경을 쓰거든요. 제가 여기서 또 엄청난 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국에 여기만 생각하다가는 중음까지는 통소리가 잘 나요. 영국에 쓰면 소리가 열리니까 보다 열린 소리. 거기서 더 힘을 붙이면은 이제 통소리가 나는데 그런 소리가 잘 나요. 근데 고음부터는 영국에 들려고 하면은 오히려 고음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포지션이 여기가 이제 포지션을 여기 두면은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음은 중음이랑 저음처럼 포지션이 낮지가 않아요. 이렇게 포지션을 낮게 잡으면 고음은 안 나요. 그래서 영국의 느낌 생각한다고 여기에 집중해 있는데 고음이 여기 있는데 이 고음이 나겠어요, 여러분? 안 나죠. 고음은 항상 더 위쪽에 있단 말이에요. 고음 발성을 낼 때는 영국의 느낌을 여기 위로 더 가지고 갑니다. 말을 할 때도 여러분 좀 더 까랑까랑하고 좀 더 이제 오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국의 느낌을 좀 더 오버를 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막 쩌렁쩌렁하고 열린 소리 쫙쫙 내고 싶고 말할 때 이거는 진짜 플러스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말할 때까지 영국애를 막 이런 느낌으로까지 이렇게 열면은 이게 플러스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너무 말할 때는 오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청중들이 앞에 있어서 더 큰 울림으로 상대방들에게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까지는 말할 때는 하라고 말씀을 안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무튼 고음을 낼 때는요, 여러분, 영국의 느낌이 여기까지 막 진짜 이렇게 열리는 느낌이에요. 영국애가 여기 있지만 이렇게 열리는 느낌 있잖아요. 아까는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이었다면 고음을 낼 때는 이렇게 뒤집어지게 확장시키는 느낌. 이거를 또 어떤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뒤통수가 열리는 느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고음을 내야지 고음이 잘 나요. 그래서 그 음역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국의 감을 찾는 것도 변경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포지션의 변경을. 저음과 중음은 여기서 영국의 느낌을 잡아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계속 여기에 집중해서 고음 발성까지 이 포지션에서의 영국의 사용으로 인해서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막혀요. 이렇게 어둡게 쓰게 되고 더 밑으로 쓰게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영국애를 드니까 고음이 더 안 나는데요. 소리가 더 무겁고 답답한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포지션 변경이 안 돼서 그래요. 물론 또 여러 가지 또 잘못하신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아무튼 고음으로 갈 때는 이런 식으로 영국애를 드는 그 포지션 느낌도 올려주지 않으면 고음이 안 나요. 영국에도 쓰라고 해서 계속 이쪽만 쓰는 게 아니라 완전 확 이렇게 뒤까지 열어주는 영국애를 여는
그런 것도 있구나. 고음 발성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구계를 사용을 더 해줄 수가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아시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말할 때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연구계를 더 이렇게 위쪽으로 여는 느낌을 이렇게 가지면요. 목소리가 이렇게 돼요. 목소리가 연구계를 이렇게 더 위로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말할 때 접목시키면 목소리가 이렇게 얇아지면서 더 톤이 높아져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연구계의 사용을 포지션을 바꾸면서 더 뒤로 쓰면서 위로 올리는 느낌으로 또 연구계의 사용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데 이런 사용으로 인해서 더 얇은 목소리, 고음에 접근하기 좋은 목소리로 변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고음으로 가면 갈수록 목소리가 얇아져요. 성대가 이제 얇아지면서 목소리도 얇아지는데 이런 영국의 사용의 느낌을 또 잘 터득하면은 고음 발성에 굉장히 접근하기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도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영국어를 여기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좀 고풍적인 느낌이 나고 좀 울림이 좋은 느낌이 난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지만 근데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또 쓰면은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좀 더 가벼운 느낌의 소리가 나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고음은 무거우면은 올라가지가 않는 게 고음이에요, 여러분들. 고음이 왜 얇은 소리예요? 얇은 소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가벼운 소리예요, 여러분들. 가벼운 것만 위에 올릴 수가 있어요. 뭐 선반도 그렇잖아요. 선반도 위에 이렇게 간이 선반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가 막 감자나 감자 한 포대나 쌀 포대 이런 거 올려놓지 않잖아요. 항상 위에는 가벼운 것들이 존재를 해야 돼요. 가벼운 것이 있어야 됩니다. 고음도 가벼워야지 진입이 쉽고 가볍게 들어가야지 고음을 잘 낼 수가 있어요. 이 고음에 진입하는 가벼운 발성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은 영국의 호흡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영국에도 뒤까지 좀 더 확장을 해서 그리고 더 위쪽으로 쓸 수가 있구나. 이렇게 드는 영국의 느낌은 좀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이 위쪽으로 좀 더 말할 때도 영국어를 쓰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위쪽으로. 그래서 여기만 집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음은 또 고음에 맞게끔 영국에도 이런 식으로 들어줘야지 고음을 낼 때 또 누르는 소리가 아니라 시원한 소리로 고음을 잘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를 할 때도 이 느낌과 이 느낌의 차이를 잘 아시길 바래요. 여기 뭐 뒤통수 여기 뒤까지 다 열라는 그런 얘기를 성악가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들. 고음 낼 때 저희들도 이 뒤통수까지 열리는 느낌이 안 들면 고음이 시원하게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가 다가 아니라 여기 위도 이렇게 열리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구나. 이거를 아셔야 돼요. 노래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발성. 뭐 거기에 좀 더 성대에 힘을 더하냐, 마냐, 공명에 힘을 주냐, 마냐, 뭐 이런 걸로 테크닉이 달라지는 거지. 노래의 길은 다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따로 이해를 하는 그 이해도가 있어야지 좋은 발성을 또 터득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다 이쪽은 플러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은 정상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 정상 수치도 사용을 안 하죠. 0.5초 하품 안녕하세요. 이 느낌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목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0.5초의 시간 만들어주는 그 시간 여기를 이완시켜주는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티도 안 남긴다 사람들한테.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말할 때 쉬는 시간이 막 티가 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절대. 그쵸? 그래서 0.5초는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0.5초라고. 0.5초는 티가 안 나는 시간이에요. 1초 정도면 사람들한테 그 준비하는 타이밍이 티가 나요. 근데 0.5초, 0.3초 정도는 티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얘기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0.5초, 0.3초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항상 여기가 0.5초, 이완, 안녕하세요, 이완, 안녕하세요. 이게 되어져야지만 한다는 거죠.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노래 공기 나오고 싶어 하는데 쓸데없는 곳을 막 좋아가지고 그 공기가 나오려고 하는 그 입구를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호흡에 대해서 또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자면, 앞에 케이크가 있어요, 여러분들. 케이크에 한 10개의 촛불이 꽂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불어보세요. 촛불 하나는 너무 약하네요. 그래서 케이크로 제가 비유를 듭니다. 케이크에 촛불이 10개. 재밌는 게 의도적으로 내가 촛불을 끌려고 하면은 숨을 많이 마셔요. 평상시보다 깊게 마시고 빵빵하게 마신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주 좋은 배의 이제 긴장 상태, 텐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촛불을 끄기 위해서 숨을 마실 때 그 호흡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배가 빵 이렇게 나와요. 배가 순간적으로 정말 텐션이 강하게 이렇게 부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촛불을 끄기 바로 직전에 하는 그 호흡이 굉장히 좋은 텐션을 가지고 있는, 좋은 긴장 상태를 가지고 있는 호흡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 연습을 따로 하고 싶을 때는 그런 식으로 촛불을 불 때의 그 느낌, 배가 순간적으로 빵 하고 나오는 그 느낌을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들. 근데 또 이렇게 배랑 또 여기랑 따로 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복식 호흡을 하는데 목소리가 달라지지 않을까? 목소리에 별로 변화가 없을까? 이상할까? 오히려 왜 더? 이런 분들은 복식 호흡이랑 소리랑 따로 놀게 해서 그래요. 호흡을 했으면 그 호흡과 소리가 연결되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호흡을 한 이유는 그 호흡을 써먹기 위해서 좋은 소리로 그 호흡을 써먹으려고 호흡을 하는 건데 호흡을 한 이유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 아, 아. 호흡이랑 소리랑 연결을 자꾸 지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세요. 배가 자꾸 들어가려고 하고 여기가 자꾸 닫히려고 하니까 소리를 낼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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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연습을 꼭 하세요. 항상 제가 손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손이랑 소리는 따로 놀 수가 없기 때문에 손이랑 같이 연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온 배가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여기가 닫히도록 이제 허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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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호흡이랑 소리랑 연결 짓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식 호흡에 그 건강한 텐션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느끼기 위해서는 케이크 앞에 촛불이 있고 그거를 불듯이 상상을 하면서 배가 이렇게 팽창이 되는구나. 이렇게 부는 동안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져 있구나. 이거를 느끼셔야 하고 그리고 정말 촛불이 막 40개, 60개, 70개 꽂혀 있어요. 그거를 불려거든. 얼마나 준비를 해서 또 엄청나게 얼마만큼 그걸 또 강하게 불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런 그림을 자꾸 머릿속에 연상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앞에 케이크가 있고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호흡량만큼 내가 좀 더 파워풀하게 지금 노래를 불러야 된다. 파워풀한 호흡이 나에게 지금 필요하다 하면은 촛불의 양을 늘리세요. 그리고 케이크 크기도 늘려야 되겠죠. 내 앞에 그림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고음은요, 여러분, 케이크를 또 높이 올려야 됩니다.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 포지션 자체가. 제가 아까 이것도 나눠서, 영국에 얘기할 때 나눠서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케이크도 여러분,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왜 고음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고음은요, 케이크가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위로 불어야 돼요, 위로.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포지션과 함께 이런 비유와 상상력을 발휘해서 훈련을 하시다 보면은 완전히 소리는 달라져요, 여러분들. 고음에서는 촛불을 부는 게 그냥 또 부는 게 아니구나. 케이크가 위에 있고 내가 위로 이렇게 불어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고음이 잘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음이 가야 되는 또 방향성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고음이 사람마다 음역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코칭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어느 고음까지는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영어로는 다이렉트죠. 독일어로는 디렉트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어느 정도의 고음까지는 케이크의 상상만으로도 이렇게 내도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해도 고음이 잘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고음의 포지션이 뒤로 가서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자기가 이제 앞으로만 낼 수 있는 고음의 그 한계선이 있고 어떤 한계의 고음에 다다르면은 뒤로 넘어가서 고음을 내야 되는 그 또 음역대가 존재하거든요. 개인마다 다. 내가 케이크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호흡과 함께 촛불을 불듯이 상상하면서 소리를 내도 고음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고음에서 한계를 맞게 됐다 또 그러면은 보다 여러분 영국에 아까 여기 얘기했죠? 여기 느낌을 먼저 생각을 하고 여기를 거쳐서 이제 앞으로 치고 나오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소리가 더 깨끗하게 가볍게 편안하게 잘 나는 거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발성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뭐 힘내세요, 해보세요 이러면서 주먹을 쥐게 되네요. 또 연습을 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은 참고해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